마야 쇼핑몰입니다. 치앙마이역에서 여기까지 쌍타워 타고 왔거든요. 보통 100 정도 부를 겁니다. 아마 150 이런 거 100 넘어가면 솔직히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마음이 급하다 그러면 100 주고 타시면 되고, 뭐 마음의 여유가 있다, 시간도 조금 나는 아쉬울 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80 부를 때까지, 80 이하까지 깎을 수 있으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제가 타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기준이냐에 따라 다른데, 사실 뭐 방콕의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중교통은 방콕이 더 싸요. 뭐 그랩 택시 빼고. 어쨌든 거리가 꽤 멉니다. 이게 공항에서 오는 거는 좀 가까울 것 같은데, 여기가 민만 해민인가 뭐 해만인가 뭐 그렇습니다. 아실 겁니다. 아마 제가 대충 지역명을 틀려도 워낙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타고 오면 거리가 꽤 멀거든요. 역에서 민만 해민이 멀고 올드타운이 가깝고, 공항에서 민만 해민이 가깝고 올드타운이 멉니다. 그러니까 공항이랑 역이랑 완전 반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냥 제가 타보니까 기사님 거리가 꽤 되거든요. 80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일 싼 거 보니까 오토바이가 80 몇인가 90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없으신 분은 오토바이 타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오토바이는 웬만하면 안 탈 생각입니다. 제가 직접 운전할 건 몰라요. 근데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일종 자동차 면허 따면 CC 낮은 거는 따로 운전면허 안 따도 오토바이 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오토바이 타려면 원동기 면허증을 한국에서 받아오셔야 돼요. 받아오는 게 아니고 따고 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괜히 뭐 한국에서 되던데 이런 생각 안일하게 오토바이 렌트하시면 경찰한테 이제 상납하셔야 됩니다. 거의 걸린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그런 사정을 여기 경찰도 다 알기 때문에, 한국인 뭐 오토바이 타고 지나간 다음에 일단 한번 잡고 면허증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마음 같아서는 치앙마이가 대중교통이 엄청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사실 오토바이 렌트해서 돌아다니는 거죠. 아니면 자전거 렌트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날이 너무 좋으니까 자전거 렌트는 사실 힘들지 않을까. 정말 뭐 내가 땀으로 한번 옷을 다 적셔보겠다 이런 뭐 도전 정신이 있을지는 몰라도, 쌍태우는 에어컨 없고 뭐 그냥 다 아시겠지만, 뭐 설명, 그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쌍태우는 이제 뭐냐면 트럭이잖아요. 트럭 뒤에 뚜껑 뒤집어 씌워놓은 겁니다. 그 구멍 좀, 바람 들어오라고 구멍 좀 뚫어놓고 그 창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또 타면 햇빛 쪽으로만 안 앉으면 탈만합니다. 근데 그게 기준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저는 방콕에서도 에어컨 없는 버스를 탔었거든요. 거기 몇 번 타다 보니까 서 있을 때는 확실히 더운데 달릴 때는 바람이 좀 들어오니까 괜찮더라고요. 긍정적 여유 있으신 분은 이제 그랩, 근데 그랩보다는 볼트가 확실히 싸더라고요. 그랩은 한 200바트 정도 나오던데, 볼트는 제일 싼 게 승합차로 120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에서 마야 쇼핑몰까지, 만약에 올드타운으로 가시면 조금 더 쌀 겁니다. 아저씨가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도착했을 때 여기 물가 사정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에 아저씨가 100바트 부르길래 갑자기 저도 아무 생각 없이 30바트 불렀었거든요. 100바트 부르고 아저씨가 내가 비싸다고 그러니까 뭐 얼마 원하냐고 이래서 30바트 이렇게, 왜냐면 택도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방콕 기준 에어컨도 없는데 100이나 달라고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쌍태우 기사 몇 분이랑 이렇게 계속 뭐 흥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80 정도가 그나마 서로 얼굴 안 붉히고 탈 수 있는 금액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80 주고 왔고, 다행히 제가 탔을 때는 이제 열차 타고 오신 분들 다 이미 흥정해서 다 떠났고, 여행 스택이 거의 저랑 이제 뭐 그랩 부르시는 분들
그 몇 분밖에 안 남아 있어가지고 사실 손님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없을수록 원래 가격을 더 올리거든요. 더 올리는데 아저씨가 처음에 와서 뒤에 승객 한 명 타고 있었는데 저한테 어디 가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보나마나 또 뒤에 손님이 많으면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을 좀 깎아주실 수 있겠지만 손님이 없고 거의 저밖에 없으면 특히 마야 쇼핑몰은 꽤 머니까 여기까지 민만해민까지는 꽤 머니까 그 분들도 다 너무 멀다고 못 깎아준다고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백바트 불렀을 때 분명히 안 깎아주실 거라 생각해서 백바트 비싸다. 그냥 비싸다까지 안 했습니다. 그냥 백바트 막 어디 가기 뭐냐냐 마야 쇼핑몰. 그러니까 마야라고 하면 안 된다. 마야 이렇게 마야. 그러니까 태국식 발음으로 아저씨가 알아듣거든요. 마야 쇼핑센터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100바트이라길래 제가 그냥 80바트 이렇게 손가락으로 8개 그 아저씨가 그냥 타라고 하더라고요. 탔습니다. 먼저 타고 계셨던 분은 몇 곳 안 가서 거의 한 5분도 안 돼서 내리시고 5분도 안 돼 2, 3분 내리시고 그 뒤에 아주머니 2분 타셨는데 그분들도 몇 분 안 가서 내리시더라고요. 결국 저 혼자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에어컨 없는 택시 탔던 거랑 마찬가지죠. 약간 뭐 무료 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내부 순환로처럼 이렇게 그런 무료 고속도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쪽을 통해서 왔는데 거길 통해서 와도 거리가 꽤 되는 걸로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100에서 8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저씨가 너무 운전도 거칠게 안 하시고 뭔가 좀 직업의 프로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직업의식. 차도 되게 승객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게, 승객들이 아니죠. 저 혼자 있었어요. 뒤에 승객 나부랭이 한 명 앉아 있는데 그래도 너무 급하게 그러니까 급정거 안 하시고 뭐 너무 과속 안 하시고 적당히 하시면서 또 마야 쇼핑몰 도착하시면 알겠지만 그냥 길거리에 세워주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한 바퀴 돌아서 꼭 호텔 그 벨보이 있는데 거기 세워주듯이 한 바퀴 주차장 한 바퀴 돌아서 입구 앞에 딱 거기 그 직원인데 거기 딱 세워주시더라고요. 진짜 완전 택시 탄 것처럼. 그래서 순간 좀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100바트 그냥 드려야 되나? 어쨌든 제가 내리자마자 아저씨가 내리시더니 저한테 오셔서 고맙다고 하길래 저도 진짜 진심으로 허리 숙여서 코쿤카 이렇게 하면서 100바트를 건넸거든요. 만약에 아저씨가 조금만 뜸들였으면 제가 그냥 나머지 가지시라고 말할 뻔했는데 아저씨가 또 신속하게 20바트를 꺼내서 거스름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얼떨결에 받았어요. 받고 또 허리 숙여서 코쿤카 됐죠. 근데 이게 사와디캅, 코쿤캅 이게 그냥 인사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건성으로 하시는 거 말고 진심으로 인사하시는 분들 보면 합장해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서 코쿤캅, 사와디캅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꼭 팁도 중요하겠지만 상대가 그게 누구든 간에 자기한테 그러니까 저희한테 진심으로 뭔가를 서비스를 했다 뭐 인간적으로 대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뭐 팁을 드리는 것도 괜찮지만 상대방을 진짜 존중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허리를 좀 숙이면서 코쿤캅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우디캅 할 때도 그냥 사우디캅 이렇게 하지 말고 허리 숙이면서 사우디캅 이렇게. 그게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물론 이건 그냥 제 생각이고 돈을 주셨으면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돈도 좋지만 그 존중받는다는 느낌 그게 참 좋잖아요. 그런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좀 더 신명이 나고 더 좀 직업 사명감을 가지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게 되잖아요. 저도 일할 때 그랬거든요. 그 고객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고객님은 저한테 그냥 뭐 약간 돈 줬으니까 당연히 뭐 이런 마인드로 대접하시면 솔직히 뒤에 가서는 조금
그러니까 대놓고 뭐라 하신 건 아니라도 기분 상할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기분이 찝찝해요. 근데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상대방이 되게 좀 공손하게 대해주시면 저도 뭐라도 하나 이렇게 더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말은 안 통해도 지구상 어디를 가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진짜 돈벌이로만 직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진짜 돈만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라면 팁 안 주면 뭔 소리를 해도 사실 쟤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저렇게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의외로 돈만 벌려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직업을 선택했을 때, 물론 뭐 그렇게 말하면 또 열정페이냐 어쩌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돈은 받아야 되겠죠. 근데 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외의 수입이나 어떤 대우에 대해서는 그런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청소를 하시든 뭐 더러운 일을 하시든 뭐 어떤 일을, 그러니까 뭐 운전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일을 저는 존중합니다, 당신의 일을 존중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해주시면 어디 가서 뭐 크게 얼굴 붉힐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쌍태우 오늘 처음 타봤거든요. 치앙마이 도착해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그분이고, 제일 처음 타본 쌍태우가 그 사람의 쌍태우인데, 그분의 그런 그러니까 승객을 이렇게 대하는 자세를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치앙마이에 대한 그런 첫인상도 너무 좋아졌고요. 그래서 사실 그 관광지라는 거는 그 나라의 이미지는 물론 국가적인 인프라나 뭐 친절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누구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그 나라 이미지를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나라들도 많이 돌아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나라에서 실망하게 된 건 그 나라가 뭐 후진국이라서 뭐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서 뭐가 없어서 뭐가 불편해서 더러워서 이런 것보다는 그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대할 때 내가 화나게 할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뭐 이럴까 인종적인 부분으로 차별을 받는다든지 이랬을 때 그 나라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물론 그걸 뛰어넘는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나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모든 걸 뛰어넘을 만큼 그 도시가 나한테 주는 어떤 영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마다 하는 일이 다르니까 그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굉장한 뭐 이렇게 지식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직업적인 뭐 어떤 혜택을 받았다든지 뭐 몰랐던 어떤 걸 정보를 습득하든지 그러면 거기서 사업 아이템을 얻는다든지 그러면 그 나라가 되게 좋아질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제가 이때까지 했던 일이 약간 뭐 좀 영감에 관한 그런 것들도 좀 있었거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몰랐는데 갑자기 어떤 걸 해서 스스로 알게 됐을 때, 아니면 뭐 굉장히 그전에는 떠오르지 않았던 어떤 영감이 떠올랐을 때, 아니면 뭐 내가 몰랐던 내 감정을 알게 됐을 때, 그러니까 뭔가 불분명한 것을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걸 이렇게 깨달았을 때, 그때가 굉장히 만족감이 커요. 이제 그런 역할을 근데 도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런 곳을 만나면 거기 갈 때, 도착할 때 그 좀 안 좋은 스트레스나 이런 감안해야 될 게 있더라도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그런 곳은 흔치 않다는 거. 그러니까 혹시 뭐 우리나라를 누가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 뭐 오만방자하게 막 관광객이면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좀 힘을 과시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좀
네 가지 없는 애들을 잘 대해줄 필요 없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되도록이면 친절하고 좋게 대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곧 그 나라의 이미지가 되기도 하고 내가 잘하면 또 다음에 같은 국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저와 같은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이제 좋은 마음으로 대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치앙마이 올라오면 북쪽이라서 좀 시원할 줄 알았는데 뭐 더운 건 매한 가지네요. 근데 저녁 때쯤 되니까 바람이 그래도 여기는 방콕보다는 바람이 조금 부는 것 같습니다. 방콕은 버스를 타야만 바람이 부는 걸 느껴지는데 여기는 그냥 걸어도 이렇게 바람이 싹 느껴지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치앙마이 그러니까 방콕에서 야간 열차 침대 열차를 타고 치앙마이 도착한 첫째 날이고 그 숙소에 이제 짐을 풀고 밤새도록 이제 좀 기차에서 시달렸으니까 샤워를 하고 그러고 이제 지금 밥도 먹고 이제 하려고 나왔습니다. 나온 김에 이제 제가 겪었던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기 전에 영상에 남기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어쨌든 치앙마이의 첫 시작은 좋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밥도 먹고 한번 며칠간 생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